쾌적한 도시 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게 바로 지하 공간인데요. 이 지하 공간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상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팀이 위험하기도 하고 육안으로 확인도 쉽지 않은 지하 공간 점검 작업을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 건설 기술을 개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한국건설기술원 집안연구본부 김주형 본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본부장님께서 이끌고 계신 집안연구본부 어떤 곳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일하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우리나라 유일의 건설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네. 제가 속해 있는 건설연 집안연구본부에서는 집안공학과 관련한 전반적인 신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는데요. 집안공학은 땅 위에 건설되는 모든 구조물, 예를 들면 도로, 터널, 그리고 건축물과 교량기초, 굴착 등의 건설 분야 전반에 걸쳐 안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건설을 위한 다양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최근에는 IoT 및 인공지능 기술과 건설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건설 기술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스마트 건설 기술을 개발하셨다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게 어떤 기술인지 좀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건설 분야는 타 분야에 비해 인력 투입 대비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고요. 예. 안전사고도 타 분야에 비해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건설 산업의 전반적인 생산성과 안전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 장치, 즉 스마트폰이라든지 GPS, 다양한 센서, 로봇, 자동화 기술 등을 이용해 건설 생산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예. 말 그대로 스마트한 건설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집안 공약 분야에서 이 스마트 건설 기술을 이용한 그 대표적인 예시를 좀 몇 가지 설명해 주시죠. 네, 크게 건설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기술들로 구분하여 개발되고 있습니다. 네. 우선 건설 생산성을 높이는 가장 대표적인 스마트 건설 기술은 이 굴착기나 다짐 롤러 등과 같은 건설 장비에 GPS와 다양한 센서를 장착하고 운전석에 있는 모니터를 보며 운전을 할 수 있는 장비 관련 기술입니다. 네. 기존에는 장비 운전자의 경험에 크게 의존하였지만 스마트 기술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초보자도 경험이 많은 운전자와 같이 이 장비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표적인 스마트 건설 기술로 지중 점검 로봇이 있습니다. 매년 우리 주변에서 싱크홀이라고 불리우는 집안 함몰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네. 있는데요. 네. 건설연에서는 이 집안 함몰의 원인이 되는 지하관로 건전성 평가 로봇과 터널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중 점검 로봇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네, 이 지하를 점검하기는 사람이 점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중 점검 로봇이 있다면 정말 간편할 것 같은데 네. 어떤 로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대상 구조물이 지하관로인지 또는 터널 구조물인지에 따라 다른 종류의 로봇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네. 우선 지하관로에 사용하는 로봇의 경우에는 이 고성능 카메라를 이용해서 지하관로 내부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 자동적으로 위치와 지하관로 내부 결함을 확인해서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정량적으로 제공해주는 기술입니다. 네. 최근에는 이 로봇이 이 지하관로 내부를 지나가면서 이 내부 상태를 확인하고 이 땅 속에 설치된 지하관로의 3차원 설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도 현재 거의 개발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네. 또한 터널의 경우에는 이 터널 내부 콘크리트 표면에 발생한 균열을 점검하여 균열의 크기에 따라서 시설물의 상태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수 보강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콘크리트에서 표면에 생긴 균열을 영상 센서 기반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균열을 감지하고 분석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개발되고 실무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이 로봇이 어떤 기술을 활용해서 이렇게 시설을 점검해 주는 건가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만 저희 건설연 집안연구본부에서 개발한 지하공간 자동화 점검 로봇 기술은 인공지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공지능은 많은 데이터를 이용해 학습을 시켜야만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저희가 개발한 기술은 적은 양의 영상 데이터만으로도 명확한 균열 탐지가 가능하도록 개발이 되었습니다. 또한 두 대의 카메라를 동시에 촬영하는 스테레오 비전 기술을 통해 이 3차원 균열 측정 기술이 개발하여서 구조물의 정확한 상태 진단도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네, 인공지능이 여기까지 사용이 되네요. 그 지하 공간 자동화 점검 로봇 기술이 지하 공간에 점검을 하면 뭐 저희 같은 사람이 하는 것보다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2016년도에 하정우 씨가 주연한 이 터널이라는 재난 영화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아주 재밌게 봤는데요. 네. 영화 초반부에 터널이 붕괴가 되어서 이 주인공이 터널 내에 갇히게 되면서 시작되는 영화입니다. 실제로 영화에서와 같이 이 드라마틱하게 이 터널 붕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터널 균열로 인해 누수가 된다든지 또는 국부적으로 콘크리트가 탈락되어 낙하한다든지 이런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로봇 기술을 사용한다면 우리나라에 약 한 2,700여 개의 터널 내부 균열 데이터를 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속한 점검과 보수가 가능해 빠르게 노후화되어가는 이 터널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네.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기술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로봇이 사람보다 물론 뛰어나고 더 안전성 확보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반대로 사람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 장애물이 부딪혔을 때 뭐 어떤 회피를 한다거나 이런 기능들은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현재는 이 정해진 단변 크기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고 또한 이동 간 장애물, 예를 들면 로봇 이동 중에 바닥에 케이블이 있다든지 아니면 턱이 있다든지 하는 곳은 현재 상태의 로봇으로는 극복하기가 좀 어려운 점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런 부분도 많은 유사 현장에서 많은 시험을 통해 이 한계점을 찾아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건설현 지방연구본부에서 개발한 스마트 건설 기술, 거기서 이제 또 로봇 기술 등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다른 기술 개발도 있을까요? 네, 저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이 있는데요. 네. 터널 시공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폭약을 이용한 발파 공법과 이 터널 굴착을 위한 전용 장비 터널 보링 머신 TBM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이 TBM에 대한 국산화를 연구해 왔고요. 많은 연구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TBM은 전면 커터 헤드로 땅을 파내는 동시에 이 장비 내 이 벨트 컨베이어를 이용해서 흙이나 암석을 지상으로 배출하고 이 굴착과 동시에 구조체를 바로 시공할 수 있는 안전한 시공 방법입니다. 네. 저희 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이 TBM의 가장 핵심종이고 성능을 좌우하는 커터 헤드에 대한 설계 원천 기술도 개발을 하였는데요. 세계 7번째로 이 커터 헤드 설계 원천 기술을 개발하였고요. 이와 더불어 커터 헤드 설계를 전자동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는데 이 기술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입니다. 예. 네. 자, 본부장님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생겨서 추가적으로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그 스마트 건설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작업자의 안정성도 높이고 또 건설의 효율성도 높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아주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의 기술은 이 세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모든 개발 기술이 마찬가지입니다만 기술 개발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많은 시간이 요구됩니다. 특히 건설 기술의 경우에는 기술 개발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현장 적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술을 수정하고 업그레이드 해야만 실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국토부에서는 이 스마트 건설 기술 확산을 위해서 올해 스마트 건설 기술 활성화 방안이라고 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는데요. 이 스마트 건설 기술 확산을 위한 건설 기준 및 관련 제도 정비 그리고 기업들이 개발한 스마트 건설 기술을 자유롭게 실검증할 수 있는 이 성능 시험장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정책에 대한 후속 액션 플랜들이 잘 계획되고 실행된다면 우리나라 스마트 건설 기술 확산을 통한 이 건설 분야의 이미지 제고뿐만이 아니라 생산성 그리고 안전성 확보라고 하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예. 네, 이 기술들이 상용화되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뭐 어떤 건축물을 만들 때도 또 아래에 위치한 집안의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들 하잖아요. 이 스마트 건설 기술이 더 탄탄하고 안전한 집안을 구축을 하고 또 건설 효율성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고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방연구본부의 김주영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